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의 방정식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께서 반드시 옆에 공책을 준비하시고요. 선생님이 중간에 꼭 문제를 풀어보라 하거나 공책에 써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공책에 써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강의만 쭉 틀어놓고 구경만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점 여러분 꼭 유의하시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들어온 지도 많이 됐고 진짜 공부다운 공부 하는 법 아시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몇 번의 강의로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들도 최대한 같이 선생님 풀어주려고 해볼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책들마다 좀 다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그래서 원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과 우리가 그 직전에 배웠던 직선,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실 원과 원에 대한 관계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빠졌더라고요. 뒤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골고루 잘 나오죠. 이것도 잘 나오고 이것도 잘 나오고 둘 다 잘해야 합니다. 자, 먼저 기본기부터 따라오시죠. 자, 원의 방정식입니다. 사실 분류가 선생님 마음에 쏙 들진 않아서요. 사실 큰 분류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렇다고 원의 방정식이 무엇이냐, 여기서 배워야 할 부분이네요. 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원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여기 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이 한 점은 뭐라고 할까요? 중심이죠.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 뭐죠? 반지름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함께 원을 그리는 걸 해봤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 중심에다가 딱 캔버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선생님들이 줄자로도 많이 그리시는데 여기에다가 중심축을 대고요. 반지름 R자리 이렇게 여기다 포인트를 딱 댄 다음에 뱅글 돌리죠. 이렇게 뱅글 이렇게 돌리면 원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사실 수많은 점들의 모임인데요. 이 모든 점들이 특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중심, 여기는 C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도 C라고 하겠습니다. 센터, 아마 이것 때문에 C라고 한 것 같은데, 중심하고 거리가 다 반지름 이 되는 그러한 점들의 모임이에요. 바로 원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의의 점을 자 공책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중심을 C라고 놓고요. 이 C를 여러분이 A, B라고 놓습니다. 중심을요. 그리고 이 중심과 거리가 R인 X, Y의 자취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취의 방정식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직선 배울 때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렇게 여러 점들이 나올 텐데, 이러한 점들을 일반적인 방정식을 쓰는 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가령 y와 x의 값이 같은 점들의 자취를 이렇게 모으면 y랑 x가 같다고, 그럼 y는 x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이 자취의 방정식 y는 x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공책에다가 꼭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구해보셨죠?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죠. 구해보셨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A, B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R인 거니까요.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루트를 씌워주면 R 이렇게 돼야겠죠. 양변을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x, y의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x, y, x, y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직접 구한 거예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방정식 이렇게 구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중심이 이거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자, 원의 방정식을 x, y의 점들의 모임을 공식 쓰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요. 해보셨죠? 멈추고 해보셨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x-2의 제곱 y-1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 3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방금처럼 제곱을 해주시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을 가지고도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셨다면 만약에 중점이 0,0인 즉 중심이 원점인 경우 당연히 여기가 0, 여기가 0 사라지면 뭐만 남아요? x제곱, y제곱,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이고요. 여기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방금 해보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따로 해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 있는 문제 차례대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빠르게 구해보시죠. 자, 선생님은 다 하지 않고 어차피 해설에 잘 있으니까요. 자, 여기 1,-4일 거고요. 반지름이 16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반지름은 4라고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것만 빠르게 해볼게요. x-2 제곱, 여기도 5라고 하시면 안 되고 5의 제곱 25라고 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는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 방금 했던 거니까 패스하고요. 해설 보시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원이 있을 때 원의 지름을 알게 되는 경우죠. 지름을 알게 됐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반지름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이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바로 대답을 잘 할 텐데, 한 점과 기울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직선은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원은 여러분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잠시 멈춰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죠? 원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방금 안 멈춘 학생들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꼭 멈추고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귀찮아도 선생님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자, 뒤로 가면 멈추세요 하고 그 시간을 선생님 오래 안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나가니까 여러분이 공격적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지,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대로 들었는지 여러분 확인할 거예요. 교재 다 확인하고 공책도 가져와봐 해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꼭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 번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원의 방정식은 네, 여기도 한 점이 있겠죠. 이 한 점이 중심이겠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기울기 대신에 여기선 반지름이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항상 한 점과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1번 문제 그냥 넘어갔었는데 중심을 줬고 한 점을 지난다 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일단 0,0 찾았어. 뭘 찾아야 돼요? 한 점이라는 거 가지고 반지름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원점과 마이너스 3,4 사이의 거리가 5니까요. 빠르게 계산해보면 5라는 걸 알 수 있죠. 반지름이 5다. 어떻게 했는데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사용하셔도 되고 3대4 대 5를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반지름 모른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대입해도 되겠죠. 네, 대입하는 풀이보다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지름의 양 끝을 알았어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한 점과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AB의 절반, AB 거리의 절반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4의 제곱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20이 나오고요. 2 루트 5. 자, 이게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5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중심은 중점이 되겠죠. 중점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점을 구해주시면 3,9.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1번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2번, 자, 중심은 같고 여기를 지난다.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여기다가 적어놓고 가죠. 한 점 중심과 반지름 이렇게 써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이 같고 3,1이라는 소리죠. 반지름은 여길 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지름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은 이것도 5네요. 반지름 5. 중심 알고 반지름 알았으니까 방정식 세우시면 됩니다. 자,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자, 지름이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점 찾을 수 있겠죠? 중점이 중심이다. 0,-1을 지나네요. 반지름을 찾아야겠죠? 반지름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여기도 똑같이 루트 5가 나오네요. 구해보십시오. 자, 여기를 지날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방정식 세워주시면 되죠. 플러스 1의 제곱은 5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날 때, 항상 지날 때는 대입을 하시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k 제곱 플러스 y에 0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k 제곱은 4고요. k는 2 아닌 마이너스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다음,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앞에서 잘했으면 여기 새로 할 게 없어요. 직선 위에 있는, 이거 다 했던 거야. 우리가 중심은 점이죠. 그럼 우리가 점 단원에서 여러분 교육원 가서 보시면 직선 위에 있는 점 어떻게 하냐, y는 f x 위에 점이라고 하면 a, fa로도 알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x축은 함수로 표현해 보면 y는 0 이렇게 표현하죠. 중심이 y는 0 위에 있다. 그럼 a,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쓰면 여기 잘 쓰여 있네요. 이렇게 넣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위에 있고 중심이 점이니까 두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 하시면 되겠죠.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겠네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와 같다라고 놓아도 똑같이 풀리겠죠. 여러분이 대입하시면 이렇게 미지수가 지금 두 개죠. a와 r. 근데 두 번 대입했으니까 a와 r을 연립해서 답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r 제곱은 2다. 그럼 r은 얼마예요? 했을 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있을 때요. 당연히 뭘 골라줘야 돼? 루트 2를 골라줘야겠죠. 왜 y? 양수니까 반지름은. 그래서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여기서는 지금 따로 언급되지 않는데요. 문제에서 원이 되도록 하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원이 되도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 왜냐, 반지름이니까. 뒤에 나온 풀어보도록 하죠. 개념 원리는 잘 정리돼 있었는데 여기는 뒤에서 일반형으로 표현할 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자, 이거 똑같죠? 어떻게 해라? a, 플러스 2 위에 있고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두셔야겠죠? 이렇게 두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어떻게 하나요?
자, 대입을 해야겠죠? 대입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a부터 대입하면 마이너스 3 ya 자 9 플러스 6a 플러스 a제곱 a제곱이 두 개죠. 여기서 a제곱 나오는 겁니다. 은 r제곱이다. 이렇게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대입해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4죠.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좀 빠르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17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빼버리면 되겠죠. 연립을 하려면 양변을 빼버리면요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16a 다음에 9에서 17을 빼줬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은 0. a는 2분의 1이네요. a가 2분의 1이라는 걸 대입을 해주면 여러분이 r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r을 찾아보시면 r은 r 제곱으로 찾으면 되겠죠. 2분의 25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겠죠. 좀 계산이 지저분한데 여러분이 잘 적응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대로 갈지 잠시 이탈을 할지 고민 중인데 이탈하겠습니다. 자, 이 2번보다 선생님은 3번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순서를 바꿔놨는지 뭐 뜻이 있겠죠. 이 책을 쓰신 분의 공감은 안 되지만 자, 영광 배나시고 여기다가요 일반형이라고 쓰십시오. 일반형입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기는 표준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직선에서도 일반형이 있었죠. 일반형이고요. 표준형은 뭐였죠? y는 이렇게 표현하거나 y는 x 빼기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표준형이었죠. 표준형, 일반형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뭐냐면 얘가 앞에서 사실 이게 미안합니다. 형광펜 이미 칠하셨으면 상관없고 칠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 제목이 아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여기다가 일반형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생님 형광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처럼 그냥 일반형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살짝 보고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표준형을 전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표준형이 이렇게 생겼었죠. 예를 들어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전개를 하고 나서 얘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원의 방정식이란 건 반드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잘 보시면 개수가 1이죠. 개수가 1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여기에 2가 있어. 그러면 얘도 똑같이 2여야 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2인데 여기가 3이다. 그럼 이거 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2면 여기가 반드시 2여야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 마이너스 3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씩 약분을 해버리면 되죠. 어차피 여기가 0이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만들어주면 원이다. 여기는 상관없어요. 자유롭죠. 그러다 보니까 A, B, C 미지수가 3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미지수가 3개니까 우리는 식 3개만 있어도 이게 딱 하나의 원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점에서 했었죠. 자꾸 점에서 했었죠 했는데 점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안 배운 친구가 있으니까 좀 물론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기억을 할 거라고는 좀 기대를 못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점 3개 점 3개가 있으면 점 3개가 있으면 반드시 이 점 3개는 삼각형이 되고요. 이 삼각형은 뭘 구할 수 있냐? 외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범위였죠. 외심은 이 점 3개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었죠. 세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해본 외심이었다. 자, 그 말은 외심의 정의, 외심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겠나요? 현장이었으면 분명히 다 물어봤을 텐데, 자,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점 3개는 외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점 3개가 있어. 외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 3개가 있을 때 원이 무조건 하나로 고정이 된다는 거. 자, 원이 하나로 고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점 3개를 외접하는 원은 반드시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접원의 중심, 외심도 반드시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 3개가 주어지면요, 이 점 3개는 반드시 하나의 원으로 결정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점 3개면 점 3개가 있으면 원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점 3개면 원이 확정된다. 그리고 이런 건 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이런 건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일반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일반형을 굳이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표준형으로 고치는 걸 잘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형도 일반형으로 고치는 걸 잘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외우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다 써야겠네요.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고 반지름 이 양수 임을 확인하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문제에서 이제 이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아까도 살짝 말했죠. 이런 식으로 둔다 이거예요. 여기에다 k 이런 식으로 둬.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잘 변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우변에 미지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건데 얘는 한짝이고 얘가 한짝이겠죠. 그럼 선생님은 이걸 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만 이렇게 하길 추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으면요,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다 보면 뒤에 무슨 숫자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상상하는 거예요? 했을 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야 x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오겠죠.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상상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4가 필요하죠. 4만큼 갖다 썼으니 4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약이 될 거예요. 하나 더 해보죠. 자,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렇게 있어요. 완전 제곱꼴로 바꿔봐 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만 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죠. 근데 9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9를 더해주시고 9를 빼주세요. 8만 더해줘도 되는데 일단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자, 얘랑 얘로 만들어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나머지 정리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빼기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요? 4 빌려 쓰고 4 갚았으니까. 자, 그러면 보라색 쪽은 어떻게 되죠? 보라색 쪽은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16을 갖다 썼으니까 갚아줘야겠죠.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0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쁘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넘겨서 적어줘야겠죠. 여러분 공책에다가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하는 거 한번 보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자, 다 넘어가면 20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요. 이때 무슨 말 한 거예요? 여기가 양수여야 된다고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연습을 해볼게요. 실전에서 연습할 문제는 아주 많으니까 아무거나 가져다가 하셔도 되는데, 자, 기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그냥 바꾸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바꾸는 거. 그냥 바꾸는 일반 문제가 없는데 뭐 만들면 되죠. 연습해 보겠습니다. 무작위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일단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하는 걸 보고 따라해보세요. 해보셨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합니다. y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보셨나요? 자, 여기서 묶여서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플러스 4를 갖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4를 갚아줘야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가 생길 거고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생길 건데 얘는 어차피 넘어갈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4 이렇게 적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금 y제곱은 마이너스 6x도 9를 갖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9를 해줘야 되는데 넘길 거니까 9를 여기다 아예 써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이 식을 의미하는데 그냥 이 식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안 헷갈리고 한 번에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서 답을 써주시면 10이다. 반지름은 루트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로 나누고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묶어줍니다. x 플러스 2분의 3 제곱. 자, 그러면 2분의 3 제곱 해주시고 y 마이너스 3의 제곱 해주시고, 자 4분의 9 갖다 썼죠? 그러니까 4분의 9 갚아주시고 9도 갚아주시고 2분의 1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연습해서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드십시오. 이건 아주 빠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빠르게, 천천히 하지 마시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반형을 만드는 거 잘 해보셨고, 우리가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고치는 건 그냥 전개하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빠르게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생각해 보시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자, 이게 일반형이죠. 일반형이구나. 이걸 보는 순간 문제를 쫙 읽었을 때 일반형은 빠르게 고치셔야 합니다. 고쳐보십시오. 멈추고 다 고치고 나서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셨죠?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은 4, 마이너스 a니까 a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반지름은 r이라고 했죠. a가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반지름은 34 루트를 씌워야겠죠. 자, 도형이 원일 때 이게 샵입니다. 도형이 원일 때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양수 조건 반지름. 자, 얘도 빠르게 표준형으로 고쳐줍니다. 해보세요. 멈추고. 다 하셨죠? 그때 얘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수 조건, 여기 양수여야 되니까 양수 조건 따라가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부등식 잘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할만하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5-1번은 중심 찾고 반지름 찾으면 ABC 찾는 거 똑같은 문제고요. 5-2번 도형이 원일 때 방금 풀었던 것처럼 반지름 조건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풀고 나면은 마지막에 부등식 잘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안 풀리면 부등식을 못 하는 거지 문제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만 같이 보죠. 3번 보시면 선생님이 이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문제는 여러분이 혹시나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3a의 제곱은 a 제곱 9a 제곱 나머지 다 넘어가서 10a 플러스 25 이렇게 되죠. 도형의 넓이가 이거일 때, 자 우리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암기하세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지금 r 제곱이 45다. 그 말은 얘가 얼마다? 45다. 이런 얘기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정리해주면 10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45다. 그럼 45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0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인 거고요. a는 얼마인가요? a는 2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네요. 양수를 골라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점을 지나는 원. 아까 말했죠. 일반형이 갖는 의미는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세 점을 지나면 외심이 결정되고 외접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푸는 방법은 그 우리가 외심 구하고 반지름 구하는 방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이렇게 일반형 써놓고 대입을 하는 게 좋겠죠. 대입을 하면 식이 총 3개가 나오고요. 그 3개를 연립하셔가지고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셀프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건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 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입해가지고 이 A, B, C를 찾는 거예요. 찾으면 되겠죠. 찾고 나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반지름도 구하시고 중심도 구하시고 원의 넓이도 구하시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따로 해드릴 게 없네요. 그럼 우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좀만 힘내세요. 한 10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좌표축. 자, 좌표축. 이렇게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이 중복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은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자. 분류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그래서 어느 순간 선생님이 분류를 적다가 포기했습니다. 책 자체가 좋은 책인데 분류는 썩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선생님이 알려드린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방정식 1 공부하시고 넘어가서 표준형 했으니까 일반형 공부하시고 여기 아래는 안 했죠. 이거는 남겨두시고 다시 와서 이제 축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이게 표준형으로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형을 먼저 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얘들 설명해보면 잘 이해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원이 x축에 이렇게 접해 있어요. 접해 있다라는 건 이렇게 그냥 잘 붙어 있다는 뜻이죠. 직관적이니까. 접하다의 의미 여러분이 중학교 때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떻게 가르쳤냐면 접하는 거는 반드시 수직이 돼. 뭐랑? 법선이랑. 근데 이 법선 법칙이 되는 이 법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원이 있고요. 원에 아무 점이나 접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접점이라고 하고요. 이 빨간색과 수직이 되게 선을 그으면 이걸 우리가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이라고 해요. 법칙이 되는 선이라 해가지고 여기 반드시 수직이 된 선을 그었다고 했을 때 이 법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런가요? 이걸 지금 증명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십시오. 증명하는 방법이 있지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면 이거 설명을 닮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설명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잘 암기하시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가 뭐다? 평행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왜? 되게 직관적이라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다 알긴 알던데 여기는 당연히 직각이죠. 여기도 직각이니까 우리가 한 직선에 대해서 초딩 때 한 겁니다. 이런 말이 싫지 여러분. 초딩 때 한 거야.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초등학교 때 했던 걸 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 계속 말해주니까 그때마다 잘 머리 담으라고. 원의 넓이 이거 알아야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안다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가 가끔 있어가지고 원의 둘레 이런 거 그냥 외우지 말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수직이니까 평행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점이 A, B잖아요. 우리가 A, B B라고 원의 중심을 표현했을 때 이 A는 X좌표, B는 Y좌표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거리가 A고 이 거리가 B일 거야. 근데 얘가 얘랑 같다고. 그래서 반지름이 B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자, 가령 원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원의 중심이 3,2였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3이라는 소리고 여기가 2라는 소리인데 반지름도 2라는 소리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x-3 y-2 2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항상 원은 뭐랑 뭐? 두 가지. 그렇죠?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 형광펜 칠할 게 따로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할 줄 알면 돼요. 이거 외울 게 아니야. 외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외울래요? 외우세요. 자, 외우는 게 좋다. X축과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Y축과 접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은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있다는 거야. X축과 접한다 그럼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도 있을 수 있죠. 항상 위아래 다 생각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값 B인 거죠. 절대값 B. 왜 절대값이죠? 여기가 2면 여기가 2인데 같이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 씌워서 반지름 2다.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자 반대로 Y축도 두 개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둘 다 접하는 경우 둘 다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거 뭐 다 칠할까요? 좀 그러지 않아? 다 칠할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R 이렇게 해서 영광표현 합시다. 차라리 R이다. 그리고 총 4사분면 사사분면을 다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중심이 이렇게 1사분면에 있을 수 있고 2사분면, 3사분면, 제4사분면 그래서 총 4사분면들을 다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예를 들어 4사분면이 있다. 그럼 생각을 해주는 거야. 4사분면이면 x는 양수고 y는 음수잖아. 이렇게 되겠죠? 중심의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R제곱.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풀어보시면 쉽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봅시다. X축 또는 Y축 접한다. 문제를 바로 보면 중심 알려줬어. 반지름 어딨어? 중심은 일단 5, 마이너스 3이고 자, 얘에선 중심만 보면 돼요. X축에 접한다. 이걸로 반지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5,3을 살짝 찍어보고 5, 마이너스 3 여기 이렇게 접한다고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반지름이 얼마예요? 3이겠죠. 나중에는 생각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두 점 여기를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 자 여기 지나고예요. 지름이 아닙니다. 지나고예요. 자 두 점밖에 안 줬는데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습니다. 왜? Y축에 접한다는 건 반지름에 대한 그 힌트를 준 거기 때문에 그럼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겠죠. X-A의 제곱 Y-B의 제곱인데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거나 이렇게겠죠. 반지름은 절대값 X와 같죠. A와 같습니다. 근데 제곱할 거니까 절대값을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얘랑 얘를 대입해서 A, B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대입 지남으로 대입
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A, B 값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립하셔야겠죠. 대입한 다음에. 그래서 답을 잘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차분하게 잘 풀어주시고 자, 이제 이건 쉬우니까 2번 봅시다. 여기 위에 있고 중심 위에 있고 A, 이제 반복이죠. 여길 지나며 X축에 접한다. 이게 다 키워드인 거야. 지나며도 키워드, 대입하라, 중심에 대해서 이거 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은 반지름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야겠지. 반지름은 A-2의 제곱이겠죠. 왜냐? X축이니까. 너무 빠르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 4,4를 지난다. 4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4를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겠죠. 전개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A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개해서 보여볼게요. 자, 빠르게 해봅시다. 16, 36,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A, 플러스 A제곱 이 두 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A제곱 사라져라. 4A 하나 날려주고 4도 한번 날려주겠습니다.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A제곱. 여러분 깔끔하게 하세요. 선생님은 그냥 참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해주셔야겠죠.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나? 16이니까 4랑 10, 4랑 1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A는 4 또는 10이에요. 문제를 잘 보시면 지금 A에 대해서 뭐 양수다 뭐 이런 말 없죠. 그리고 양수여도 두 개가 나왔다. 두 개가 나오는 게 이상한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시 멈춰놓고. 안 이상하죠? 너무 빨리 말했나요? 자,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너무 꼼꼼하게 푸는 것 같긴 하지만, 자, 지금 이게 1-2라고 하면 y는 x-2이고요. 4,4라 했으니까 4,4 여기를 지난대요. 중심은 이 위에 있고 x축에 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림이 마음에 들진 않은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A가 4라 했으니까 또 A가 12일 수 있대요. 12일 수 있다는 거. 이게 그 아빠의 도전. 괜히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좀 넓은 데다 할 걸. 다시 도전. 자, 편의상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뭐 돌려서 보세요. 보여드려야 돼 한 번은. 그래서 자, 좀 연결을 시켜놓고 지금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가 4입니다. 4. 늘어나라. 너도 늘어나라. 자, 얘가 4라고 했을 때 얘가 4니까 12까지 가야겠죠. 8, 12. 그러면 추룩 올라가서 여기를 중심으로 지난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초록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만한 원을 그려야겠네요. 그랬을 때 조금 줄여야겠죠.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이 정도 느낌? 아마 12를 정확하게 선생님이 그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를 지나고 12, 4, 여기는 4, 여기 A가 12일 때요. A가 4일 때, A가 12일 때.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이 4,4를 둘 다 지난다는 거지. 보라색 원도 4,4를 지나고요. 초록색 원도 4,4를 지납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 나올 수 있다. 됐나요? 우리가 어느 점을 지나냐에 따라 얘기가 좀 달라지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이 3-3은 할 수 있겠죠? 3-3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근데 스포를 했네요. 두 반지름의 길이 합을 구하라.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죠. 잘 풀어보셨길 바라고, 동시에 접하는 거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해봅시다. 점 1,1을 지나고 동시에 접한다. 자, 동시에 접하는 거고 이거는 지난다 하나만 줬죠. 그럼 문제를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는 점은 두 개를 줬죠. 그 다음에 y축에 접한다. 원래 이런 접한다의 정보가 없으면 몇 개를 줘야 돼요? 세 개를 줘야지. 원을 찾으려면 두 개 줬죠. 접한다로 하나 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줬죠. 근데 동시에 접한다로 떼었어요. 그 말은 동시에 접한다가 미지수를 두 개나 줄여준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선생님이 그냥 적은 게 아니야. 우리 아까 솔루션 가서 볼까요? 4-4분면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 4-4분면 제 4-4분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4분면을 다, 표현이 그러나? 4개의 4분면을 다 생각을 해줘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랬을 때 얘가 지금 1,1을 지난대요. 1,1을 지나려면 반드시 어디여야 돼요? 제 1,4분면이겠죠. 그래야만 제 1,4분면이어야 1,-1을 지나겠, 다시 1,1을 지나겠죠. 그러면 반지름은 이렇게 쓰여야 할 겁니다. 왜죠? 가서 보세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여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어쨌든 1,4분면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시면 1-r의 제곱 2-r의 제곱 r 제곱이다. 그러면 1-2r 플러스 r 제곱 4-4r r 제곱. 선생님 하는 거 보면 이제 좀 알겠나요? 선생님이 자 상수는 이렇게 한 번 해줬고 그 다음에 제곱도 이렇게 적고 가운데 나오는 것도 이렇게 적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실수를 했을 때도 알아보기 좋게. 여러분 방식대로 하셔도 되고 선생님 따라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날라가죠. 정리를 해보면 실수할 확률이 확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R은 1, 5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고. 여길 지나면서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다 접했죠? 이렇게 길이의 합을 구해라. 답은 6이다. 대답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4분면만 바꾼 거고 똑같은 문제죠. 4-2번 중심이 직선 여기 위에 있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 y는 넘겨야겠죠. y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a, 2분의 a 플러스 3 중심이 이거래. 근데 제 2-4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대요. 자, 여기서 힌트를 다 줬네요. 자, 이렇게 생겨야 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접해야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자,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가 r, 마이너스 r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r, r이라는 소리예요. 이걸 여기에 적용을 해줘야겠지. 얘랑 얘는 부호만 다르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a는 2분의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뭐 대입을 해서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게 편한 것 같네요. 그래서 a는 얼마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넘겨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3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C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A가 마이너스 2라 그럼 방정식은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이제 2라는 걸 찾았으니까 찾은 순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반지름의 절대값을 찾은 거니까요. 2, 4분면이라는 거 생각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이 풀이 말고 또 해설지는 또 다르게 풀었을 수 있어요. 해설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은 그냥 바로 이게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고 선생님은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풀어봤네요.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 배운 거 정리해 보자면 원의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원은 정의가 이렇다. 방정식이 이렇다. 선생님이 익숙한 대로만 안 익숙하죠. 그러니까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이거 하다가 너무 좀 어렵다. 선생님 좀 어려워요. 저는 방정식이 바로바로 안 떠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원의 방정식 연습을 더 해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DM 자료 준 거 또 풀어보시고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도 차분히 풀어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에 중요합니다. 원의 방정식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 뒤에 딱 하나 있어.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건 익숙하게 만들면 끝이죠. 여러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뭐고 원의 방정식은 뭐고 표준형이 뭐고 일반형이 뭐다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일반형이 뭐다 했으면 일반형에서 점 3개 있으면 왜 원이 확정되는지도 이런 거 한번 설명해 보시고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양수해야 되니까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보는 포인트인 거 한번 챙겨주시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 꼭 복습하셔서 잘할 수 있게 만드시고 다음에 이제 좌표축에 접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여러분이 힌트로 받아들이셔야겠죠. 미지수 하나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두 개 동시에 접하면 미지수 2개나 줄여줬죠. 이런 걸 외울 건 아니에요.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림도 그려보시고 익숙해지려고 하셔야 돼요. 익숙해지면 쉽다. 익숙하기 전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직선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습해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첫 시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게 익숙해져야만 그 다음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뒤에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특히 일반형 고치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 뒤에도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 도형의 방정식 딱 봐도 뭐 짜증나 보이죠. 여기도 원에서 복습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어렵습니다. 원의 나침반 내용까지 다 복습하고 보셔야 돼요. 복습 꼭 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는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여기도 사실 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판별식 못하고 2차 함수 못하고 부등식 못하고 뭐 그래서인데 좀 이런 얘기 들으면 걱정이 되죠. 선생님 저는 앞에 거 복습이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떡하나요? 다들 비슷할 거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외우면서 가면 됩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판별식 좀 익숙해졌을 것 같으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하면 끝이에요. 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은 이 접선이 어려운데 이 접선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접선은 쉽다고 안 했어.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나는 그냥 원의 접선은 기본 문제만 풀래요 하는 학생은 기본 문제만 푸셔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다 잘 준비해 보는 걸로 합시다. 이러면 끝이에요. 원 별거 없죠. 지금 여러분이 원의 한 3분의 1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아마 위치 관계까지 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접선 한 3번 정도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문제 풀이까지 하면 4번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영상으로 하니까 선생님이 빨리 한 거고 실전이었으면 이 러닝 타임이 2배에서 3배가 걸려요. 그래서 영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이 한 40분 정도 찍었나요? 지금 한 40분 수업을 했어. 그럼 실제 강의를 듣는데 소모되는 시간은 한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렸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면서 연습해봐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1시간 반 정도 사람에 따라 2시간 잡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으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문제 잘 풀어보시고 여기는 문제 꼼꼼하게 푸세요. 그리고 DM 하시고 그 다음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